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전 오광영 시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이슈시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만연한 봄을 지나 이제 초여름의 날씨가 왔습니다. 예, 뭐 벌써 여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온난화 그러는데 이거 올 여름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네, 뭐 야유회들도 많이 다녀오시고 막 그러시던데 네. 어디 야유회 계획이나 놀러 다니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요새 놀고 계신데. 뭐 맨날 노는데 뭐 또 어딜 놀러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맨날 갇혀있는 대전을 벗어나 어디 바닷가든 산이든. 주말에는 어머님 계신 시골에 좀 가고. 어머니 어디 시골에 계세요? 충북 영동입니다. 영동. 네, 네. 가깝네요. 가고, 네, 거기도 가고 네. 또 이달 말이나 또 며칠 있다가 우리 춘천 제가 일하고 있는 홍범도 기념사업회에서 강원도 춘천 가는 일정도 있고 뭐 울릉도 가는 일정도 있고 나름대로 바쁩니다. 그러고 보니까 놀러 다니는 겸 뭐 또 이렇게 활동도 같이 이제 이어지네요. 예, 그러죠. 예. 자, 오늘의 이슈 시계 뭐를 쓰셔볼까요? 김남국 국회의원 탈당을 했습니다. 코인 문제였죠. 그렇죠. 이게 뭐 주말 사이에 엄청난 이슈가 됐었고 이제 지난주부터 모든 전국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었죠. 네. 일단 탈당을 했는데 네네. 탈당을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뭐 지금부터는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 코인은 그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그게 이제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신고를 누락했다는 건가요? 누락이 아니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본인.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게 네. 결국은 뭐 지금 이게 시장에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비트코인이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예. 많이 알려지고 이제 이런 많이 것이. 활성화되고 한 것은 한 5, 6년 정도라고 그렇죠. 봐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 당국에서도 그렇고 코인을 정식 화폐로 인정을 할 것인가도 아직 확정적으로 결론 나지 않은 화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화폐라고 부르기도 좀 그러네요. 이제 어쨌든 통화 수단은 맞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포함을 시키냐 마느냐 뭐 이거 논의가 좀 있었는데 아직은 그렇게 확정이 안 됐고 이번 예. 사태를 계기로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급물살을 타게 되겠죠. 당론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시키겠다고 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해보셨나요? 코인은 안 해봤고요. 예. 주머니에 동전은 좀 있습니다. 주식은 좀 해보셨나요? 저는 주식도 안 합니다. 주식도 안 하시고. 예. 네. 저도 주식 코인 100만 원 이하로 조금씩 넣어봤는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남들 한다길래 그냥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해봤더니 이게 이렇게 생각처럼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어쨌든 몇십억이 왔다 갔다 했다. 60억까지 올라서 막 엄청난 자산가인 그림이 나와요. 사실 김남국 의원이 청년 정치인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돈 없는 청년 정치인, 청년 변호사 이런 느낌의 활동을 했었는데 막 60억의 자산가였다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은 실망을 하고 그랬어요. 지금 60원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다 날렸다는 것 같죠. 예. 근데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 김남국 사태가 갑자기 이렇게 터졌는데 실제로는 작년 10월 11월에 이것과 관련해 갖고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압수수색영장을 2번이나 신청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김남국 의원 이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이상 징후가 있으니까 그때 무슨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포착을 해서 10월 11월 달에 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당한 건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왜 지금 터졌을까 하는 이제 정치적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 공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하는 영리 활동의 범위라든가 그 정도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좀 한번 짚을 수가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김남국 의원 사태를 처리하는 민주당 내의 활동들, 대책들, 네네. 이것도 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네네네네. 세 가지를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예. 싶은데요. 그것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네. 이제 막 이제 뭐 좋지 않게 얘기하는 측 이쪽에서는 뭐니 해도 이제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탈당 전에 당 내에서 진상조사를 좀 제대로 이제 물론 당 내에서도 뭐 윤리감찰단 뭐 이런 데서 좀 충분히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조사를 뭐 이런 얘기는 있긴 있었는데 예, 예. 그냥 탈당을 해버리니까 이제 당내에서는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가지 얘기한 것 중에 세 번째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민주당의 그 대책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기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그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탈당했다고 해서 조사를 못 하고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네. 내가 그 광야에서 그 무소속 신분으로 충분하게 소명하고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는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하고 그것이 무죄 판단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송영길 대표 시절에 농지법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 예. 여러 명이 문제가 되니까 탈당했다가 소명하고 돌아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많이 있었죠. 예, 예. 네. 네, 그래서 김남국 의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민주당의 지도부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께서 바로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제 꾸리긴 했어요. 예. 그래서 조사가 막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 탈당을 해버리니까 뭐 이거 조사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의지를 가지고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자체 조사된 거를 국민들 앞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공신력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이 건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수조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국회의원들 네. 뭐 아직 오픈이 안 돼 있는 네. 뭐 그 가상화폐 뭐 가상 자산들을 조금 전수조사를 좀 해서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많이 가지고들 계신가 봐요. 이거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질 않아 다들. 그렇죠. 예. 저는 뭐 전수조사를 하면은 많은 의원들이 그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공식 석상에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코인 거래해서 네. 거기서 돈 벌어갖고 선거 뭐 2번인가 치렀다고. 뭐 2번을 치를 수 있을 만큼 벌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지금 돌아가는 사태 자체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막 불법이냐? 불법이냐 혹은 뭐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고 가지고 있는 거야 뭐 주식이나 뭐. 네. 그래서 실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면은 뭐 코인 갖고 있으면 전부 다 그분들 뭐 정치적 불이익을 줄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왜 전수조사를 왜 하죠? 예. 근데 이제 그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둘 다 문제는. 거기서 그 전수조사에서 한마디를 더 하면은 예. 그럼 전수조사 할 필요가 없이 코인 보유를 소위 말하는 그 공직선거법에서 재산 공개에 포함을 시키면 전수조사 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재산 공개가 시점이 1년에 한 번이긴 해요. 매년 연말에 연말에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발표되는 게 한 2월이나 3월쯤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직자 재산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거기 공직자 재산 신고. 그래서 그때 재산 공개에 포함시키는 법률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그 문제가 없을 텐데 전수조사 한다고 하면 그 전수조사를 하는 데 따른 그 책임이라든가 아니면은 근거라든가 이걸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난 이게 그 현실적인 얘기인지 뭐 그냥 워낙 그
이 코인과 관련한 이슈가 되니까 네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이렇거나 저렇거나 좀 많은 금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은 금액까지도 올라갔었던 네. 뭐 그런 코인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약간 뭐 이해충돌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그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그 보도들로 봐서는 네. 그리고 또 그 보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카더라라는 보도들도 있고 예. 또 그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반응하는 거를 보면서 어떤 것이 진실이다라는 걸 알기는 좀 어려운데 다만 이제 그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얘기했던 그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치인이라고 하면 공인이고 그 공인 특히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이 더군다나 코인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 자체가 지금 화폐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률로 법제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그 국회의원으로서 네. 그거를 그냥 뭐 아까 그 사회자님 같이 뭐 넘들 하니까 그 뭐 100만 원 하는 사놓고 그냥 뭐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네. 엄청나게 많은 마치 네네네.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업자 아니냐고. 뭐 그거 하듯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정치적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1년 늦추는 법안에 공동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질타를 제일 많이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근데 네. 그거 한번 조금 기억을 뒤돌려서 생각을 하면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코인을 그 공시화폐로 인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코인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에다가 그 세금을 매길 것이냐 이거 가지고 그 치열하게 막 논쟁했었어요.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부 측 입장에서는 그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뭐 이러다가 이게 대선 국면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이것도 그 일종의 그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어느 특정한 정치 집단이 아니고 정치권 전체에서도 그런 그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었죠. 예,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그랬다가 갑자기 뭐 김남국 건 때문에 이게 그 뭐 없었던 일이 되고 마치 예. 그 코인 하는 것이 투기가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예, 그거는 뭐 좀- 이율배반적이죠. 네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짚어보죠.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네. 탈당을 하면서 잠시 떠나 있겠다. 내가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결론은. 돌아오는 건 그 결국은 네. 그 돌아오고 싶은 사람이 돌아오겠다고 해서 돌아오는 건 아니고 네네네. 돌아오게 그 허락하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국민 정서입니다. 그렇겠죠. 예, 예. 이게 뭐- 민심이거든요. 예, 예. 국민 정서 또 예. 당원들의 정서도 뭐 다 포함되겠죠.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우리 민주당 분들은 김남국 의원의 아주 시원시원하게 이제 뭐 우리 뭐 검찰 개혁도 그렇고 막 굉장히 센 발언들을 그냥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막 공격을 많이 잘해서 상당히 큰 인기를 얻고 있었던 우리 아주 극진보 성향의 젊은 그 정치인이죠. 예.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제가 이거를 뭐 그 건수로 다 확인하지는 않았지만은 김남국 의원이 젊은 정치인으로서 활동 진짜 열심히 했고 정말 잘했죠. 잘했습니다. 예, 예, 그거는 뭐 잘했는데 이 코인과 관련된 건 때문에 지금 탈당한 상태인데 저는 네. 그 정치인이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는데 그 난관들을 그 전부 다 부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탈당한 이유가 그냥 그 자기가 억울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 의원은 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 탈당을 한 다음에 자기의 억울함을 푼 다음에 돌아오겠다고 그렇죠, 얘기를 한 그렇죠. 거거든요. 자기는 불법적인 것은 확실히 없다. 그렇죠. 예. 예. 그 그러면은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당원들도 그리고 지켜보면서 근데 저는 김남국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현명하게 대응해서 잘 해결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실 그때 뭐
돈봉투 사건, 송영길 전 의원도 그랬고 네. 뭐 윤관석 전 의원, 현 의원님이신데 네. 윤관석 의원님도 이제 탈당으로 다 했는데 김남국 의원도 역시 탈당으로 해서 이제 뭐 계속해서 민주당은 뭐 뭘 일만 터지면 다 탈당만 하면 다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탈당 안 하면 탈당도 안 한다고 나시잖아요. 아무튼 이런 우리 민주당의 위기인 건 확실한데 또 지지율은 또 떨어지지 않는다면서요? 아, 그거는 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사실은 국민들이 네. 어떤 사람이 그 특정한 그 의원 한 명의 비리 뭐 이것 때문에 당 전체를가 뭐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을 정도로 국민들이 그렇게 그렇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꾸준하게 제대로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밝힐 건 밝히고 예, 또 예. 거기에서 잘못한 건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게 그 제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 이제 그만 말씀하시는 걸로. 자, 오늘 오광년 전 시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수석 대변인님과 함께한 이슈 시기에 김남국 의원님의 코인 관련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